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뉴스에 뜨는 거 보면은, 중소기업, SI 개발업체, 흔히 SI 업체라고 할게요. SI 업체에서 주로, 외국인 개발 인력을 많이 쓴다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해왔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되게 항상 인건비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서 개발 인력을 가려가면서 뽑는다. 굉장히 신중하게 가려가면서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개발 업체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보통 개발 업계에서는 항상 중요시한다는 게 팀워크잖아요. 팀워크.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좀 저는 상당히 역량이 많이 딸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개발업체 취업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이유, 안 하거나 못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개발업체 취업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했냐면, 문제가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력서도 작성할 줄 몰라요. 이력서 작성할 줄 모르고요. 자기소개서도 쓸 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무슨 500자, 600자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소설을 쓸 능력이 안 되거든. 전 진짜요. 저는 이력서도, 그나마 이력서는 작성을 하는데, 자기소개서가 항상 문제예요. 이력서 작성은 그냥, 그나마 무난하게 하는 편인데, 이 자기소개서를 쓸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결점이, 무엇보다도 영어에 약해요. 실제로 저는 어학 점수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이나 이런 거 예전부터 많이 봤잖아요. 저 토익 점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몇몇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외국어를 좀 공부해서 해외 IT 취업을 노리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 하는데, 별로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노였죠. 왜냐면은 외국어를 그렇게 공부를 잘할 실력이었으면은 애초에 별 고민도 안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가 인정하는 건, 사람이 이 실력이 된다 안 된다를, 자가 진단을 항상 잘해야 된다라고 보통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의 자가 진단을 해본 결과, 순전히 그냥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만 사실 이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지, 이거를 취업까지 연계로 가자라는 생각은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시대적 배경이 좀 있긴 한데, 당시에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정도였나?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한참 다닐 때, 개발 업계가 사람을 갈아 넣는다라는 문화가 너무 강했거든요. 앞서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주 5일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을 갈아 넣는 문화, 그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실제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학 강사로 전향하시거나 뭐 이런 사설학원 강사로 전향하신 분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타고난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야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타고난 체질이거나 뭔가 그런 게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저 설명드렸죠. 예, 미분적분도 할 줄 몰라요. 저는 미분적도 몰라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가 상당히 결함이 심각한 심각한 수준의 돌머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근데 아니 이거는 정말 뭐 일각에선 그럴 거예요. 야, 그거는 본인이 너무 본인의 역량을 선을 긋고 바라보는 색안경을 끼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 결과 글쎄요,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설령 SI 업체에 들어간다 그래도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들어가도 아마 1년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년 못 채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영어 단어가 많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개발 웬만큼 그 경력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아마 이거 개발 경력 있으신 분들 중에 정보 처리 계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오죠. 거의 한 95%는 영어 단어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뭐 물론 한글 좀 쓰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영어 단어가 도통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그 문제를 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특히 다루는 CSS 부분 있잖아요. 디자인 부분. 디자인 부분의 어떤 레이아웃 편성이라든지 레이아웃 구성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구상하는 능력이 딸립니다. 일명 투상이라 그러나요? 투상적인 능력이 딸림.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결함이 저는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들어가도 저는 개고생할 겁니다. 근데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애초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간다 해도 아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를 못 만들거든.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없음. 포트폴리오 만들기 불가. 이게 가장 큰 결함을 가지고 있죠. 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냐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저에 대한 어떤 결함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결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을 보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애초에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처음부터 너무 60년대생이나 이런 70년대생 분들하고 너무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첫 사회생활을 군대에서 너무 좀 세게 경험해서 그런지 별로 민간 회사도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꽂힌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취업 준비를 일찌감치 아예 포기하고 구직 단념을 한 지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개발업계에서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발자 직군에서는 자격증은 중요하지 않다. 이 예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차가 사실 분명히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죠. 절반은 맞는 말이죠.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입찰 때문에 필요하니까. 또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소프트웨어 경력관리 시스템인가요? 거기에서 역량지수 평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제 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경력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실제로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이 등록이 돼 있어야 실제 나중에 관공서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공공기관 이런 거 입찰 참여해서 개발 경력을 뛸 때 이 점수 스펙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럼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평가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문제 분석 영상 제가 올리면서 최대한 디버깅 자세히 하려고 막 디버깅 영상 올리고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디버깅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IT 업체 취직이 불가합니다. 왜냐? 포트폴리오도 없고, 거기다가 이력서, 이것만 작성할 줄 알지 자기소개서 작성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면접도, 솔직히 남들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특히 잘해야 되는 게 원래 개발자의 어떤 가장 큰 또 역량 중에 요구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발표. 왜냐면은 남들 앞에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런 구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요청하는 개발 의뢰 업체에다 이런 데에다 고객사에다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발표하는 스킬도 딸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엮여 있어서 그리고 구직 활동 자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누가 주변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1인 가구로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간 것도 있지만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원래 저는 솔직히 이 취업 시장에 제가 뛰어든다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교육해주는 기관이 좀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또 말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제가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한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런데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몰라. 그리고 너무 경쟁자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전 얘기하는데 한국에는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한국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40대, 50대 분들 중에도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20대, 10대 분들도 거의 엄청나게 피 터지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개발 업계에서, 개발 관련 업계에서,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잘하는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제가 그냥 세운 전략은 그냥 자격증 공부만 하자. 이거 관련된 내용으로만 강의 활동을 하자. 그냥 이렇게 그냥 정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선을 그은 게 맞긴 맞아요. 딱 까놓고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모르겠어요. 설령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그래도 저는 만약에 뭐 어디선가 뭐 어느 회사에서 뭐 입사할 생각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의 선택은. 네, 그냥 결론은 간단하죠. 어디를 나중에 어느 업체가 됐든 어느 기업이 되었든 네, 취직 안하.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취직을 할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네, 편의점 알바 뛰면서 편의점 알바하고 네, 그냥 적당히 문제 분석 영상 올리고 네, 업로드 하고 그러면서 그냥 1인 가구 라이프를 즐기려고 합니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왜냐면 사실 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관공서 국방부의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심각한 어떤 보안사고라든지 관련이나 또는 어떤 병역 내 부조리 이런 것들을 민원 투기를 한 적이 제가 있었는데 네, 이걸 제가 한 20대 때 이제 민원 투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번 대판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군부대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한 이후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이 싹 떨어졌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더라고요. 뭘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전역한 이후 시점 14년도 이후 시점으로 아예 구직 활동을 접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력사항이 찍혀 있는 게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해서 근무한 경력사항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끼케봐야 한 2달? 3달? 그게 몇 개, 그런 거 몇 개만 있지 1년 이상 되는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예 장기 구직 단념자가 된 거죠. 네. 근데 저에 대한 어떤 이런 경험 사례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이제는 밝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시대가 이제 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직장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1년, 2년 꽉 채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 당장에 보더라도 요즘 20대 분들 퇴사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아예 생각을 접은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물론 저는 이제 30대지만 20대 분들의 이런 어떤 구직 활동을 접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일부 존중을 합니다. 그게 공감이 가요. 왜 그러냐면은 별로 회사를 다녀서 내가 뭐 미래가 보장되는 게 없어. 막말로 뭐 국민연금도 뭐 말이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 불안하다는 소식 매번 들려오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또 항상 나오는 게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이야기도 매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자국민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하고 경쟁해야 되죠. IT 업계도 이미 그러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거의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직장 다녀봐야 야 이거 뭐 물가 대비 월급도 뭐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야 이거 회사에 노예 생활 하느니 나는 그냥 내 식대로 내 맘대로 인생 살랜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20대 분들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또 그런 영상도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은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하는 분들도 중도 퇴사하는 분들도 자진 퇴사 네. 이런 분들 그 인터뷰 사례도 영상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면 그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중도로 자진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일각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냥 그 생각했어요. 나는 애초에 예전에 입시 단계에서부터 저는 이미 그 한계를 느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기지는 못한다. 그런 거를 이미 깨달아서 그런지 막 억지로 뭔가 막 남들과 비교질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자 해가지고 그런 메타로 이제 그 전략을 좀 바꾼 케이스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불안 요소들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실력도 더럽게 나쁜데 굉장히 그 초보틱한 어떤 디버깅 컨셉 스킬로 문제 분석을 하는 영상을 시간이 길어지는 영상을 그래도 근성 있게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이긴 한데요.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IT 직군에서는 사실 이 자격증보다 포트폴리오를 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물론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거의 입장은 좀 반대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1차가 무조건 자격증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저는 이걸 중요한 요소가 자격증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왜냐면 이제 연령대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고령 중년 그래 아마 50대 이상 됐다고 했을 때 50대 이상 되었을 때의 시점에서도 20대 개발 인력이라고 그냥 할게요. 개발 인력을 상대로 경쟁해서 맞추기란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참 힘든 구조다. 물론 절대 50대 분들의 어떤 역량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연령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집중력이 막 떨어진다든지 20대 인력보다는 집중력이 뭐 저하되거나 뭔가 어떤 계산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시간 앉아서 똑같이 일을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체력이 20대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런 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뭔가 그러는데 이게 자격증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경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가 평생 계속 쌩쌩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평생을 쌩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체력이 점점 소진되고 뭔가
지치고 이제는 좀 뭔가 뭐 귀찮고 막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등장하는 게 뭐 40세 구조조정, 뭐 50세의 구조조정, 막 이런 거 당하는 분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굳이 꼭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닐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으로 거의 굳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그냥 한 주 이틀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측면으로 이제 저도 살고 있거든요. 뭐 덕분에 오히려 다행인 거는 그만큼 자격증 시험을 계속 보러 다니면서 뭔가 또 변화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경험을 새롭게 하고 그런 거를 많이 축적을 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SI 업체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는 사람을 갈아넣는 그런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기업도 망하고요. 사람 못 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그러고 있죠.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못 구하고 있죠. 왜냐? 갈아넣는 문화가 이제껏 너무 부조리가 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눈높이가 이제는 높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일자리 들어가지 않는다 이 뜻이죠. 그만큼 골라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이제 그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 왔었는데 뭐냐면 자격증 계속 취득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유튜브에 문제 분석 영상 올리고 그리고 그냥 적절한 파트타임 알바하고 이러면서 그냥 지내는 걸 목표로 저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런 걸 하는 걸로 목표로 그냥 계획을 잡았어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돈은 물론 많이 못 벌지 몰라도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근데 이미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메타로 해서 앞으로는 인생을 살려고요. 그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저 자발적 1인 가구가 저도 된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장점이 많습니다. 1인 가구가 장점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뭔가 1인 가구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이나 계획을 저처럼 세워보자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